네, 이 10월에 지금 고용보고서는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졌고 11월 보고서는 12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FOMC 12월 회의 전에 나오는 지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9월 보고서만 참조를 해서 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ADP에서 이제 매주 발표하는 고육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거를 얼마나 참조할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노동부죠. 여기서 발표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12월 16일 날 11월 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에 FOMC 지나고 나서 11월 보고서는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보고서는 참조할 수가 없고요. 일정상. 그래서 이제 9월 달 거 보고 그다음에 민간 ADP에서 나오는 그 공공 거 빼고 나오는 거 미국 그 근로자들의 연봉 가지고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그거랑 섞어가지고 참조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심리지수도 참조하겠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극심한 혼란이 이 예상에서도 드러났네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시티그룹에서 10만 5천 건 플러스 예상했는데 지금 스코티뱅크는 마이너스 2만 건 예상했거든요. 이 격차가 무려 12만 건이에요. 이거의 중간값이 5만 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표준 편차에서 그쵸? 통계학에서 나오잖아요.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다들 이게 저 5번이 정답일 것이다. 요즘에 수능 이의 신청 기간이잖아요. 5번이 정답일 것이다. 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정답이 1번이 나왔어요. 거의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정답이 나온 거죠, 지금. 중간값이 5만 건인데 11만 5천 건이, 11만 9천 건이 나왔나요? 11만 9천 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완전히 벗어났죠. 한 명도 여기를 예상한 순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시그마 비트가 완전히 벗어난 예상치 완전 밖으로 벗어나 버렸고요. 그리고 11만 9천 건이죠. 11만 9천 건으로 증가한 폭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수치로만은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언제 있었냐면은 이번 연도 초에 있었네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12만 건 수준, 그 정도 수준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시장의 예상치 상하한 폭이 보여주는 이 대혼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항상 보면은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간 다음에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자기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전략을 항상 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예고한 대로 10월 보고서는 영원히 사장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게 1910년대 이후인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트럼프는 최초의 일을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많이 세우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취업자 수 증가보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업률은 지금 보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나요? 2021년도로 가야 되네요. 2021년도 말에 4.5 부근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도 4년 전의 수준을 가야 이 정도의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번 연도는 당연히 최고고요. 작년에도 이 4.25죠. 4.25를 깨지 않았습니다만 4.25의 박스권을 깨고 돌파하고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취업자 수 증가에 무게를 두면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이거고 이 지금 실업률에 이 방점을 두면은 실업률 좀 내려야겠다. 금리 인하해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업률과 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이 대표적인 두 개의 어떤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요 지표기 때문에 그거에 한정지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라면 연준 의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하버드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겠죠.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갔고 트럼프가 임명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조하겠죠. 어쨌든 간에 요거 두 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실업률의 내용에 또 어떤 그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만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뭐 고용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오늘 크게 내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2.15% 하락으로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인데 고용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처럼 엔비디아발 이 AI 씬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시장을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블랙홀처럼 거의 뭐 모두를 삼켜 버린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60개월 선이 붕괴된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와봐야 압도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으면은 거기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가 지금 실현이 된 거고,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죠. 그리고 취업자 수는 좋게 나왔죠. 실업률만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표가 3개 중에 어제 3개 나왔잖아요. 중요한 게 다 2개가 좋네요. 그렇죠?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는 건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취업자 수는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실업률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업률도 나중에 이 뒷주면서 하겠지만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사실 지표가 다 좋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었다고 하면은 안 좋겠죠. 헌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보다 경제 지표가 좋아가지고 경제가 강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올라야 좋다는 기대감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그것보다는 경제가 좋으면서 금리랑 주가가 같이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할 때는 언제예요?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위기 터졌을 때 제로금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가는 게 난 거죠. 근데 지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가기에는 이 엔비디아라든가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의 버블론, 거기서 지금 일어나는 그 거품, 그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영향이 하나도 못 미쳤죠, 지금. 결국에는 어제 이 뉴스가 사실 이 지표에는 주목하는 게 별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때 뭐 그 저기 도부파랑 매파랑 보여드렸잖아요, 호크파랑. 근데 거기에서 금리 인하가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들, 아까 제가 1번으로 좋은 거는 아예 경기가 좋으면 경제 지표가 좋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매그니피센트 7의 하락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서 기대감으로 주가 부양으로 오른다. 그것도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가 나와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석돼 버립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흔들리고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주가를 부양시키고 살려야 되니까 연준 의원들도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후행적으로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그 고치는 드라이버를 들이민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돼서 주식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금 타임라인상 시간대가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았어요. 지금 시간대가. 사실 뭐 이걸 고칠 수는 없는데 FOMC가 먼저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며칠 전에 일어났었으면은 이런 일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 타임상도 안 좋았습니다. 사실 타이밍상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고용 지표가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적고수 낮게 나오고 시접자 수 늘어난 거 실업률 빼고 2개 좋게 나온 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